오늘은 넷플릭스 2024년 K-드라마 누적 시청 시간으로 넷플릭스가 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꿨는지에 대해 분석해드리고 2024년 누적 시청 시간 전세계 2위에 오른 K-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시종일관 아무 근거도 없이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값을 뷰라는 개념으로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 분석해왔고 이 순위 집계 방식이 엉터리라는 것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개념은 실행시간이 짧은 영화 드라마는 좋고 콘텐츠가 긴 영화 드라마는 나쁜 콘텐츠라는 기이한 근거의 순위 집계 방식입니다. 어떤 드라마 영화건 길고 짧은 길이에 상관없이 많이 시청되는 콘텐츠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흥미로운 외신 분석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기사를 보신 후 이 기사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K-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아니라 로튼 토마토스에서 완벽한 평가를 받은 이 드라마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시청자와 평론가 모두에게 인기 있는 또 다른 K-드라마에 의해 넷플릭스에서 패배했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 끝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2024년 후반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큰 화제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TV쇼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K-드라마가 되었고 로튼 토마토스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것은 작년에 가장 큰 대중문화 이벤트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2021년 11월부터 송기훈의 다음 작품을 보기 위해 기다려왔고 그것은 2024년 12월 26일에 에피소드가 공개된 후 6억 1990만 시간이 시청됐습니다. 하지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매튜 맥커너헤이의 언급처럼 또 다른 한국의 새 드라마가 이슈의 인기를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로맨틱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2024년 3월 넷플릭스에서 데뷔하여 그 뒤를 이은 9개월 동안 놀랍게도 8억 6,040만 시간의 시청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황동혁의 스릴러 오징어 게임보다 편안하게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눈물의 여왕은 브리저튼 시즌3에 이어 올해 전체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4, 몬스터 라일과 에릭 메넨데스 이야기와 같은 더 광범위한 경쟁을 고려하면 인상적입니다. 로맨스 시리즈에 반한 건 시청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리즈를 리뷰한 비평가들도 사랑에 빠져 로튼 토마토스에서 100%를 기록하며 브리저튼 시즌3의 87%와 오징어 게임 시즌2의 83%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로맨스 눈물의 여왕은 김수현과 김지연이 연기한 부부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인생을 바꿀 진단을 받은 후 두 사람은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문제에 맞서고 처음에 서로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다시 발견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인기 다작 TV 작가인 박지은의 최신 작품으로 내조의 여왕, 별에서 온 그대, 사랑의 불시착을 포함한 여러 히트작으로 유명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넷플릭스 순위와 진짜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순수한 시청시간으로 순위를 정하다 뷰라는 개념으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꾼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무조건 미국 콘텐츠를 순위에 올리기 위한 꼼수인 것입니다. 넷플릭스 주간 순위는 28일간 시청시간으로 역대 드라마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역대 1위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러나 이 28일을 지금까지 누적 시청시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어떤 드라마가 진짜로 전세계 시청자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넷플릭스 오리지널 28일간 누적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오징어 게임, 2위는 오징어 게임 시즌2, 3위는 지금 우리 학교는 입니다. 다시 비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살펴보면 1위는 눈물의 여왕, 2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위는 킹더랜드입니다. 그 범위를 2024년 전체 기간 전세계 드라마로 넓히면 흥미롭습니다. 일단 뷰 순위로 순위를 살펴보면 단 하나의 K-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2024년 12월 26일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2025년 현재 실제 시청시간으론 전세계 역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전체 기간 시청시간으로 순위를 살펴보면 어떤 결과를 낼까요? 전체 15위 중 5개의 K-드라마가 순위에 포함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물의 여왕은 실제로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2024년 전세계 8억 6,040만 시청시간으로 2024년 역대 시청시간 2위에 올랐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2022년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눈물의 여왕은 이 바뀐 순위 집계 방식 때문에 엄청난 이슈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순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청시간이면 눈물의 여왕은 10주 연속 전세계 통합 1위에 올라야 하지만 바뀐 순위 집계 방식 때문에 단 한 번만 전세계 통합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황이 이 드라마가 전세계 언론에 주목받지 못했고 엄청난 기록을 세웠음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는 K드라마를 순위에서 밀어내기 위해 순위 집계 방식을 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지금 넷플릭스 순위에 오른 미드들을 우리가 과거에 기묘한 이야기처럼 좋아해서 보는 드라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 시청자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시청자들은 이 순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순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순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즘은 다른 OTT로 방영을 바꾸는 K드라마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불공정한 순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글로벌 OTT가 빨리 등장해서 우리 콘텐츠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물의 여왕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4일 내내 밤샘에서 이 훌륭한 K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줄거리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신경을 자극하고 두 주인공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져서 가끔 슬프고 행복하고 엇갈리는 기분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K드라마입니다. 비주얼 포인트 100점. 참 잘생기고 예쁜 커플이네요. 이 쇼 너무 좋아요. 남자가 여자 때문에 울 때 정말 좋아. 시리즈 눈물의 여왕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퀸즈그룹 대기업의 법률 책임자인 백현우와 그의 아내인 퀸즈그룹 백화점 상속녀인 홍혜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유머 요소가 있는 로맨틱 드라마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감정, 유머, 환상적인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급된 두 배우의 연기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은 감정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최고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시청자를 그들의 관계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깊이로 캐릭터를 묘사하며 모든 기쁨, 슬픔, 투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잊지 못할 감정적 순간을 제공하고 유머가 터져나오는 능력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제 관심을 끌고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만든 반전과 놀라운 순간이 풍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제가 이 장르에서 좋아하는 것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관계, 감정적으로 충정된 상황, 뛰어난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한 강조입니다. 배경, 카메라 워크, 음악에서 의상에 이르기까지 제작이 뛰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청자를 완전히 몰입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리즈에는 몇 개의 느린 에피소드가 있지만 항상 전반적인 스토리 전개에 잘 맞았고 캐릭터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에는 목적이 있었고 플롯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 제작이 제공할 것이 많다는 증거이며 처음에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감정, 유머, 뛰어난 연기로 가득 찬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최고의 수준의 로맨틱 드라마입니다. 10점 만점에 9.5점. 글쎄요, 저는 배우들 때문이 아니라 스토리, 연기, 그리고 이 드라마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 때문에 이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요. 이 드라마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로 남을 겁니다. 정말 영화 같고 걸작이에요. 평소에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내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지연은 놀라운 여배우입니다. 그녀가 한 캐릭터에서
다른 캐릭터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든 다른 시리즈든 그녀를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최고 정말 너무 좋아요. 영원히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시즌 2, 3, 4를 빨리 보고 싶어요. 꼭 봐야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진 스토리라인과 배우들의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해냈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훌륭한 캐릭터 개발, 실제 관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은 걸작입니다. 뛰어난 앙상블 캐스트가 이 씁쓸한 가족 드라마를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좋아요. 나도 백현우 같은 사람 원해. 눈물의 여왕은 정말 빠져드는 멋진 드라마입니다. 강렬한 감정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캐릭터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그들이 겪는 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문제는 제가 이 드라마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김수현과 김지원의 최고의 연기 중 하나예요. 드라마 속 케미가 정말 좋고 스토리라인도 굉장해요. 이 드라마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1화부터 16화까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저를 많이 울게 한 드라마이기도 한데 제 눈물은 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잘 씌워주고 잘 연기된 쇼입니다. 이 K드라마가 제때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훌륭한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했어요. 강렬한 연기가 돋보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해요. 저는 보통 리뷰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는 리뷰를 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걸작을 보면서 느낀 모든 감정에 대해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훌륭한 드라마, 특히 엔딩. 캐스트의 연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엔딩의 메시지는 정말 가슴을 울리고 결코 말하지 않는 작별 인사.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더 글로리보다 더 인기를 끌었지만 너무나 과소평가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K드라마가 이렇게 손해보지 않도록 누차 이야기하지만 국산 글로벌 OTT들이 탄생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